프로세싱을 이용한 벡터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벡터는 오늘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시뮬레이션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움직이는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움직이는 동그라미, 움직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생각해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프로세싱 세계에서 시간과 위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시간이라고 한다면요. 드로우 함수가 계속해서 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로우 함수가 계속해서 호출될 때마다 그 단위가 프레임입니다. 각 장면이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의 흐름을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라고 한다면요. 스케치에는 좌표가 있습니다. 예, 픽셀 단위의 좌표죠. 그 좌표를 위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을 만들 때에는, 움직이는 것을 시뮬레이션 할 때에는 프레임이 변할 때마다, 드로우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좌표를 바꿔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움직이는 동그라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먼저 x와 y라는 변수를 뒀습니다. x와 y 각각의 좌표가 되겠죠. 초기값으로 x는 0이라고 했고요. y는 하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점이 어디죠? 원점이 여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x는 0, x좌표의 초기값은 0, y좌표의 초기값은 하이트.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동그라미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 y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주죠. 그리고 드로우 함수에서 어떻게 해주고 있냐면요. x 값을 점점 증가시켜주고 있고 y 값을 점점 감소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오른쪽으로 가고 또 y 값이 감소되니까 위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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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가서 동그라미가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동그라미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속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시뮬레이션 해 보겠습니다. 초속 20m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0초 때에는 처음 위치는 0m가 될 테고요. 다음에 1초가 된다면은 자동차의 위치는 20m 이쪽이 되겠죠. 시간이 2초가 된다면은 40m가 될 테고요. 3초가 된다면은 60m가 될 겁니다. 이렇게 쭉 이동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을 세워볼 수 있냐면요. 새로운 위치는 이전의 위치에다가 속도를 더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과학책이나 수학책에 공식으로서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상당히 많이 있겠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속도라는 것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새로운 위치는 이전 위치에다가 속도를 더한 것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x와 velocity, 그러니까 x 좌표와 그리고 속도라는 변수를 두고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속도를 굳이 따져보면 뭐 방향이고 뭐 여러 가지 스칼라량, 벡터량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을 가지고서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속도를 2.0, 속도를 2라고 초기화했습니다. 드로우 함수가 계속해서 호출되겠죠? 처음에 x는 초기화 안 했으니까 0이겠네요. 처음에 x는 이전의 x에다가 속도를 더하면은 2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또 드로우 함수가 호출될 때 이전의 2에다가 속도를 더하면은 4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 함수가 호출될 때 이전의 4에다가 속도를 더하면은 6이 되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위치는 이전 위치 더하기 속도라는 식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이렇게 적용시켜서 속도를 가진 달리는 자동차를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Y축의 위치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요. X축 방향으로 계속해서 등속도 운동을 하는 자동차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속도를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가속도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속도. 아까와 다를 게 뭘까요? 네. 속도는, 위치는 위치 플러스 속도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가속도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속도는 처음에는 0이고요. 가속도는 0.0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속도는 속도 더하기 가속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속도는 가속도에 의해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위치는 속도에 의해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사각형의 위치에 적용시켜서 가속도를 갖는 등가속도를 갖는 운동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지해 있다가 점점 빨라지는 그러한 운동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공을 튕겨 볼게요. 위에서 공을 놓았을 때 공이 바닥에 튕겨서 올라가겠죠. 자, 그럼 이것은 아까와 무엇이 다르냐? 아까는 X축 방향으로 평행한 방향으로 평행하게 이동을 했죠. 근데 얘는 위에서 아래로 Y축 방향으로 수직으로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Y좌표, Y 위치, 수직의 위치를 변화시켰습니다. 가속도와 속도를 이용해서 그 속도를 Y좌표에다가 여기 Y좌표에다가 적용시켜 준 것이죠. 다 같죠? 아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동차는 수평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수직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엔 뭐냐면요. 튕기기입니다. 바닥에 떨어지면은 튕겨서 다시 올라가야죠. 자,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냐? 매 드로우 함수마다 드로우 함수가 계속해서 호출될 때마다 어떤 경우가 있냐? 바닥에 튀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닥에 닿는 경우. 그때는 매 드로우 함수마다 뭘 확인해야 되냐? 공의 위치가 하이트 여기죠? 바닥이죠? 바닥보다 더 커졌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바닥에 튕겼느냐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공이 밑으로 내려오다가 바닥에 맞고 튕기면은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속도를 얘기합니다. 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튕겼을 때 속도의 방향을 바꿔라, 부호를 바꿔라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뭘까요? Y는 하이트. 정밀하게 시뮬레이션 하기가 조금 힘든데요. 그나마 조금 보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공이 여기에서 튕겨야 되는데 중점이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튕기는 경우도 생깁니다. 왜냐? 이건 실제가 아니거든요. 시뮬레이션 하는 거니까 그 이전의 상태가 이렇게 여기에서 다음에 이 상태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 차이가 있죠. 네, 뭐 이러한 것들을 보정해주는 하나의 장치인데요. 사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또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거는 뭐냐? 바닥에 닿았다면은 튕겨라가 되는 거죠. 공을 튕기는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해준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전의 식들 위치는 위치에다가 속도를 더한 것이다. 그리고 속도는 속도에다가 가속도를 더한 것이다. 그렇게 고식만 우리가 만들어서 드로우 함수 안에다가 집어넣어 준다면은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를 시뮬레이션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튕긴다라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을 코딩해 줄 수가 있겠죠.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은요, 이 책에서 제가 보고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데니엘 시프만이라는 뉴욕대학교 교수님이더라고요. 이분이 쓴 The Nature of Code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책에는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운영되고 이곳에서 PDF 원문 파일을 받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GitHub에서 예제 파일들을 모두 다운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책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예제 그대로 따라하면은 재미난 것들을 많이 해볼 수 있으니까요. 원하신다면 구입해서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